러시아가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크림반도 전체가 우크라이나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러시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영국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겠다 엄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낸 첫 번째 국가가 되었고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은 군사적 대응을 위협했다 그러면서 이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약 250여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공세 때 최전선 깊숙한 곳을 공략하고 러시아의 보급선을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한 것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리시 수낙 총리가 지원을 약속했던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배치된 후에 우크라이나 반격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서 게임 체인저로 불렸던 하이마스, 그러니까 고속기동 포병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 하이머스 사거리의 3배가량 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BBC도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이날 하원에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벤 월리스 국장관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장거리 재래식 전용의 정밀 타격 능력이 있으며 다른 장거리 시스템을 보완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벤 월리스 장관은 이번 미사일 시스템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인함에 맞서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지원된다는 소식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우리 군이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영TV 진행자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보내질 경우에 런던이 먼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불법 점령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서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성지라고 말하면서 애착을 표하고 있는 크림반도가 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대해서 그만큼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러시아가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스톰 섀도우는 전투기에서 발사되고요. 사정거리가 최대 250km를 초과하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이 하이마스의 사거리는 80km가량이기 때문에 스톰 섀도우의 사거리는 이를 3배 웃도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게임 체인저를 확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GPS 유도 미사일은 이 방공망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시속 1000km 안팎의 속도로 지면 가까이 날아가서 목표물에 접근해서 급 강화를 하는데 보통 450kg의 탄두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벙커도 타격할 수 있을 만큼의 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당 비용은 약 33억 4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선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타임스는 지금까지는 모스크바의 공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방어적 성격으로 전쟁을 치렀다면 이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향해서 공격하는 스타일로 전쟁 양상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그동안에 물류허브나 탄약고 등을 우크라이나의 공격 사정권 박힌
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보관하면서 직접 공격을 막아왔지만 이젠 러시아의 핵심 물류 저장소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작전 전개 방식이 모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스톰 섀도우가 우크라이나군이 소유하고 있는 미그 29기에도 얼마든지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이제 공중 방어망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크림반도 방어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할 때 드론 등의 공중 침투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제 공대지 미사일로 직접 크림반도에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러시아의 대비 태세는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심리적 측면에서 크렘린궁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1일 영국이 지원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인해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이걸 다른 말로는 케르치 대교라고 그러죠. 이 케르치 대교의 공격이 훨씬 쉬워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크림대교가 지난해 10월 일부 폭파되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역시 러시아의 크림반도 방어 전략이 전면 수정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해서 크림대교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병참 통로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크림대교가 스톰 섀도우의 피격을 받는다면 이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방어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사실상 푸틴에게는 상징적 패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더욱 고민스러운 것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통해서 크림반도를 공격할 때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 수단과 동시에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으로서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더욱 더 대응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확보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얼마든지 모스크바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월시 장관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이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음을 시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민간인을 죽이는데 우리가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는 오로지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그런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로 제공되었음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주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는 러시아 후방 깊숙이 숨겨져 있는 군수품 및 무기 저장 시설들을 폭격해서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크림반도의 회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용도만으로도 러시아를 두렵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이번 미사일 배치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와 남부의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하기 위한 역공을 채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영국 관리들은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했다라고 묘사하면서 이곳을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식하는 공개 언급을 자주 해온 바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이 영국이 스톰 섀도우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위한 장거리 화력이 보강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게 보내기로 영국이 결정한 것은 사실 러시아가 자초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러시아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에게 크렘린이 민간인을 계속 표적으로 삼는다면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렇게 영국 하원에 밝혔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자신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대대적 포격을 가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백린탄, 대인지뢰, 집속탄을 사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월시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을 향해서 직접 공격하고 또 인프라를 표적 삼아서 파괴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영국은 묵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야 될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개 방향은 전쟁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